지난 태풍 당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차량 통제가 된 도로에서 비바람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소도 검토 중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일부터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시작됐는데 효과적인 지원 전략과 수능 대비 방법을 짚어봅니다. 김해에서 80대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목표했던 1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늦깎이 기부자 김춘련 할머니를 만나봅니다. 13일 아침 함안 군북면의 파이프 가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 20여 명이 모두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는 경상남도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큰 걱정이었는데요. 특히 새벽 시간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면서 모두가 비상이었는데 이때 도로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칠 때도 특별한 안전대책 없이 부스에 방치돼 있었다며 인권위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으로 비상이었던 지난 6일 새벽, 창원 부산 간 민자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김영순 씨에게 그날은 악몽이었습니다. 태풍 경보에 도로가 통제됐던 새벽 3시부터 수납원들은 부스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직원 순찰 차량의 통행요금 결제를 위해 수납원들이 있어야 한다며 부스 운영을 고집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지만 규정상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폰도 없고 외부하고 차도 지나다니는 차도 없기 때문에 지금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된 그런 고립된 상태였죠. 또 부스 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공포스럽다. 뭐 회사에서 왜 이런 배려도 안 해주노. 이 도로의 소유자는 경상남도, 관리 운영권은 경남 하이웨이가 위탁받았는데 요금 수납 업무는 다시 하청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로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관리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고 했고, 도로의 소유는 도에 있고 운영권을 이제 민자 사업자한테 줬기 때문에 전혀 책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고 네. 당연히 관련이 있죠. 관련이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책임은 사업 시행자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자인 경남 하이웨이는 이후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을 받았고 다른 고속도로 영업소도 태풍 당일 다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지도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처음이고 그리고 또 전면 차단도 아니고 또 모든 고속도로나 이런 데 유도로는 다 운영을 했기에 우리도 그렇게 했었다. 그래 뭐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참고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업주는 천재지변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주 현장 안전점검을 벌였고 수납원들의 안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경남 하이웨이 측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노동부 조치와는 별도로 내부 검토 후에 국민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해에서 80대 할머니가 1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낮에는 채소를 팔고 밤에는 폐지를 모아 번 돈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부한 건데요. 돈은 액수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다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김영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빗길을 뚫고 동사무소에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무언가 말을 하고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봉투에는 5만 원권 한 장과 만 원짜리 지폐 5장이 있었습니다. 편치 않은 몸으로 저희 동을 방문하셔서 이 노점에 야채를 팔아서 번 돈 10만 원을 주머니에서 내놓으시면서 우리 동에 어려운 독거노인 세세대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은 인근 동네에 사는 80살 김춘련 할머니. 어릴 적 목표했던 기부를 실천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주일 내내 쌈짓돈을 모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생활이 된다면 내가 조그만 보탬이라도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결심을 먹었어. 낮에는 채소를 팔고 밤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5천 원을 더 기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10만 5천 원 해야 4만 석이 갈 긴데 3만 5천 석 갈 긴데 죽어보니까 5천이 부족입니다. 사만동 행정복지센터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혼자 사는 독거노인 3가정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준 김춘년 할머니. 할머니는 몸만 괜찮다면 100만 원을 목표로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얼마 하는 거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보탬이 되고 살자. 내 그게 제일.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일부터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시작이 됐는데요. 효과적인 지원 전략과 수능 대비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 대입정보센터 김종승 장학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장학관님, 1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원 전략이 중요할 텐데 도움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17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 있어서는 수시 원서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시 원서 접수는 그 전형에 따라 최대 6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은 수시 지원 6회에 제외가 되는 점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에 이어서 얼마 전 9월 모의평가도 있었죠. 이 모의평가 성적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사실 그 수시 원서 접수에 있어서는 보통 정시 지원 대학보다 조금 높게 지원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알고 이제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 6월 성적과 9월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시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가를 먼저 선생님과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그 대학보다는 조금 높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장학관님, 수능까지 이제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미 학생들은 6월, 9월 모의평가를 치렀는데 6월, 9월 모의평가는 다른 모의고사와 달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반드시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등을 활용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최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긴장하고 계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대입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그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수시는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면접이 있는 이런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면접 준비가 이제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찾아오는 면접 교실을 저희 대입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10월 1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권역별로 진주, 김해, 거제, 창원 지역에서 모의 면접 캠프를 실시합니다. 그걸 통해서 면접에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학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남도교육청 대입정보센터 김종승 장학관과 수시 전략과 수능 대비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남부권을 핥히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향할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타이베이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무이파가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진해 이번 주 후반쯤 중국 칭다오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열대 저압부가 하나 더 있죠. 13일 오전 11시 기준 기상청 위성 사진인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1100km 부근 해상에 있는 이 열대 저압부는 16일쯤 태풍으로 발달해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일본 열도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라면 남해안에도 영향을 주겠죠. 태풍이 강하든 약하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이미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와 강도는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나오는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3일) 오전 8시 30분쯤 함안 군북면의 파이프 가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동 3개 중 1개 등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공장에 있던 직원 20여 명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20분쯤 큰 불을 잡았으며 공장 내 정제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10시쯤 창원시 성산구 신촌광장에서 장북터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타고 이동하다 갓길에 걷고 있던 4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지난 9일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탔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G엘로비전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13일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조우성 회장을 비롯해 심지훈 LG헬로비전 남부미디어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두 기관은 경남 지역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남 백인의 앞바단 활동을 비롯해 어린이 체험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에게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국가적인 대재앙으로 다가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조명해서 우리가 인구 감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방역물품을 구매할 당시 김홍립 사장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역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과거 허 시장의 선거캠프 기획팀장이 운영하던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홍립 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관련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김홍립 사장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해시가 추석을 맞아 공원 묘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 9일 홍태용 시장을 비롯해 여성단체 협의회 등 100명은 공원 묘원 4곳에서 성묘객들에게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나 말린 꽃을 사용하자는 피켓을 들고 홍보했습니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조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